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초기 기업이지만 미래를 보고 위험을 감수해 투자하는 것을 벤처 투자라고 합니다. 특히 초기 기업의 가장 큰 자원은 사람, 즉 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핵심 인력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유치한 후 핵심 인력이 떠나면 투자자들은 당초 기대했던 기업 가치 제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 계약엔 핵심 인력을 이해관계인으로 묶어 퇴사를 방지하는 조항이 삽입되고 합니다. 투자자의 회수 전까지 주요 주주와 임원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이들의 주식 처분을 제한하고 경영사항 보고를 하도록 하며 일정 기간 근속을 약속받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등 다양한 제재 수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약의 이해관계인의 퇴사 제한이 부속 약정으로 포함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퇴사 제한 약정을 했는데 만일 그 기간 내에 해임당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투자 계약에서 퇴사 제한 의무 위반 시에 콜옵션을 약정했지만 이해관계인이 주주총회에서 해임당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주식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 계약에는 대표이사 A와 사내이사 B를 포함한 4명이 이해관계인으로 포함됐습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해관계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동안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에서 퇴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만일 이해관계인이 해당 기간 내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투자자 및 나머지 이해관계인은 퇴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받고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는 임시주 주총회에서 사내이사 B를 해임했습니다. 대표이사 A는 투자계약서 내 해당 조항에 근거해 사내이사 B의 주식에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했고 회사는 액면가 상당액을 공탁했습니다. 이에 사내이사 B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회사는 퇴사 사유를 묻지 않고 퇴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본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해당 조항이 이해관계인이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퇴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한 조항임은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게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 투자자와 다른 이해관계인의 우선 매수권을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B가 제3자의 정당한 가격으로 본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만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퇴사당하는 불이익을 겪으면서 동시에 주식을 정당한 가격이 아닌 액면가로 팔아야 한다고 해석하면 현저히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투자계약에서 퇴사 제한 약정을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투자자가 회사와 이해관계인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건은 투자자와 다른 이해관계인이 퇴사자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다소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사 해임이 반드시 이사의 귀책 사유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일 투자자 입장에서 주요 임원의 근속을 반드시 확약받고 자발적 퇴사 외에 해임되는 경우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 점을 정확하게 기재하거나 퇴사한 사정에 따라 풋옵션, 콜옵션 가격이나 손해배상 등 제재 수단을 달리 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